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아무리 코로나가 괴롭혀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는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과 청취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소상공인과 함께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연말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코로나19로 올 한 해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 분들입니다. 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 장사, 사업, 번창하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네 분의 소상공인하고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 목소리, 전문가들의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 노하우,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진솔한 평가까지 덧붙여서 알차고 재미있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윤혜 씨 한마디 해주세요. 멘트가 기니까 좀 힘드시죠? 예, 힘들어. 네. 예. 그동안 전문가분들만 있다가 이렇게 예.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일단 그 옆에 오윤혜 씨는 너무나 잘 아실 네네.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오윤혜 씨고 네. 주식회사 올바른 주식회사니까 굉장히 큰 회사 같은데 네. 맹지수 대표님 나오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청천 영농조합법인의 최재열 대표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열 환영합니다. 대표님 딱 보기에도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요. 네 올해 34시고 내년에 35 돼요. 예, 네. 35이신데 네. 대표님이시고요. 청천 영농조합법이니까 쌀 네, 하십니까? 맞습니다. 쌀을 제 하시고. 앞에 있는 이 쌀입니다. 맹지수 대표님은 뭘 하십니까? 저희는 쌀어묵이랑 쌀떡볶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쌀떡볶이. 예, 예. 쌀어묵. 쌀떡볶이. 두 분 다 떡볶이, 쌀. 쌀. 우리 주식이네요. 근데 제일 요새 쌀이 안 팔리잖아. 엄청 안 팔리고 있어요. 아 네. 정말요? 예. 오.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외식 문화가 있어야지 쌀 소비가 괜찮은데 예.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 치킨도 먹어야 되고 그치, 족발도 먹어야 되고 피자 먹어야 되고. 네, 밥을 먹어도 주걱으로 한 숟가락만 떠서 먹고 그러니까 쌀 소비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이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분입니다. 예, 같이 함께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한국형 장사의 신, 예, 김유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김유진 대표 그 전에 사실 저희 프로에 우리 프로에 한 두 번 정도 나오셨나요? 아 저는 처음 네, 했는데. 두 번 예. 출연했어요. 네. 예, 장사의 신 장전 아카데미시고요. 우와. 사실은 이분이 가르치신 장사를 하신 사장님들 있잖아요. 아, 한 네. 명. 네. 수제자들? 네, 아니요 수제자는 아니고 정규 과정을 마친. 그래서 우리 지금 1000명. 창업을 하신 분들 네. 1000명 정도 되시고 그분들이 한 해 매출액이 1조? 1조 4천억. 1조 4천억. 우와. 그럼 말씀하시면 저희가 알만한 그런 분들도 계시나요? 거의 다요. 아, 거의 다요? 네, 거의 다. 우와. 그리고 여기 두 분도 사실 저랑 인연이 좀 있는 게 사전 정보 없이 왔는데 보니까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는 몇 군데에서 상 받으신 분들이세요. 네, 아주 어렵게 상 받으신 분들.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어렵다고 나오셨지만 네. 그래도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업계에서는 주목받는 굉장히 주목받는 분들이시고요. 대신 두 분의 노하우가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예. 일반적인 소상공인 공인 분들도 오늘 예. 방송 들으시면 사실 저보다도 이 두 분의 아이디어. 실전 경험. 꿀팁. 이거 대단합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출시하시는 거, 출품하는 거, 상 받는 거 이런 노하우는 두 분이 제일 많이 아세요. 맹 대표님은 그러면 떡볶이가 어떻게 떡볶이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상품 그 쌀어묵 부산에 부산 어묵, 예. 네. 부산 어묵 그 쌀어묵과 쌀떡볶이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키트처럼 이제 양념이랑 예, 예, 맞습니다. 떡볶이랑 예. 요즘 그렇게 먹잖아요. 네. 집에서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게 예. 그거 하시는 분 예, 같은데. 맞습니다. 예. 독특한 건 이제 그
떡볶이는 쌀을 많이 쓰는데 어묵은 쌀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거죠. 아, 어묵에도 쌀이 들어가는 예, 거예요? 저희는 되게 중요한 쌀어묵으로. 포인트. 예, 네, 예. 굉장히 그게 중요한 포인트. 달라요, 어묵이 그러면? 쌀어묵이에요? 예, 예, 생선 맞습니다. 살이 안 들어가고. 생선살인데 밀가루가 안 들어가고 네, 쌀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럼 뭐 달라요? 맛이 다른가? 그렇죠. 제가 이 쌀어묵으로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그 어묵을 즐겨 먹는데 먹고 나면 소화 안 된다는 소리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밀가루가 그 가끔 그런 분들이 아, 가끔 그렇죠. 아주 그래서 가끔. 그래서 쌀가루로 만든 어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쌀어묵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이 쌀어묵이랑 쌀떡볶이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윤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집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키트처럼 예,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포장 이제 예, 예. 포장을 해서 예, 저희 전골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소스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딱 해서 끓이기만 그러니까 하면 물만 되고, 붓고 끓이면 되는 거. 끓이면 되는 거고. 요즘 다 이렇게 나와요, 기자님. 요리 못해도 저 같은 똥손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요리사로 변신하셨어요. 저런 시장이 지금 많이 커졌죠. 그죠. 왜냐하면 그 소위 얘기하는 HMR 시장에서도 예. 기존에는 다 완성된 뭐 홈쇼핑에서 많이 보시는 것들은 HMR 상품의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이제 완성된 거고요. 예. 5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HMR의 5세대는 밀키트라 그래서 뭔가 조금 가미를 하는 거, 요리할 수 있는 재미를 주는 거. 예. 근데 이건 되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인가 완성품을 만들 때 관여할 수 있으면 이게 가치가 훨씬 더 높아져요. 예. HMR이 뭐예요, 근데? HMR은 이제 홈 레디 투 밀이라고 미리 준비된 음식, 뭐 조리 음식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는 네,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거. 홈밀. 근데 이런 떡볶이 시장에도 대기업들이 많죠. 들어와 있습니까? 아, 많죠. 엄청 예, 많아요. 마트가 그러면 보면 거의- 경쟁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팔로나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아, 그렇죠. 안 그래도 여기 저희 소상공인의 한계에 대해서 여쭤보는 질문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 대량 생산하는 대기업을 그 원가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싼 소재만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쟁력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떡볶이나 이런 것들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럼 맹 대표님은 어떻게 그거를 헤쳐가셨어요? 지금 헤쳐가시고 계세요? 저는 아직은 헤쳐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예. 작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는 거지. 예. 아직 뭐 수익이나 뭐 이런 거는 수익은 발생은 하는데 예. 근데 그렇게 아직 많이 알려진 건 아니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예. 그렇군요. 이제 창업 초기 단계시군요. 예. 청천 조합법인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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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최재열 대표님이신데 청천 영농 조합법인인데 지금 쌀을 지으시고 쌀 농사 벼농사를 지으시고 이게 지금 34살 34살. 네, 34살. 35입니다. 네.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정미소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다 정미소라고 하는 예, 예. 방앗간 정미소를 예. 3대째 제가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같이 또 그리고 외조부님이 또 하셔서 지금 올해가 42년인데 예. 저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갔다 와서 1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정미소를 하고 계시네요. 네, 정미소예요. 정미소. 그러니까 별을 쌀로 만드는 예. 네, 정미소. 네. 근데 별을 쌀로 만드는 정미소도 이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습니까? 정미소를 하니 쌀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에 도매 매출이 거의 90% 이상을 이뤘는데 그 도매 매출이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와버리니 네. 쌀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또 혹자는 쌀을 집에서 이제 외식 안 나가고 집에서 먹으니까 또 많이 팔리지 않냐 그러는데 오히려 외식 문화나 그런 문화가 있어야지 또 행사도 하면 떡도 나가고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급식 배식. 네 맞습니다. 제일 민감한 데는 급식 배식. 네 학교를 안 가니까. 급식. 그러네요.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건 여행업, 예. 또 일반적으로 뭐 외식업 이런 네. 부분들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시죠. 물론 제일 네.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걸 조금만 더 깊이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니 코로나랑 정미소랑 뚝 떨어졌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러실지 그러니까요. 모르잖아요. 예.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 댁에서 사가야 되는 학교, 군부대, 기타 큰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곳은 올스톱이에요.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네, 곳이. 학교를 안 네. 가니까 제일 큰 클라이언트들이 아니, 고객들이 네. 구매를 못 하니까 네.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러면 또 그거 이제- 극복하기 위해 지금 뭐 어떤 다른 대책 같은 걸로 네. 뭔가 그래서 마련하신 게 있나요? 저는 도매업자만 상대하면 됐었거든요. 기존에는. 원래는 네, 그래서 그 몇 분들만 제가 관리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없어지고 또 이후 코로나를 지나도 그런 시대가 다시 온다고들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을 한 분 한 분 만나야 되니까 음. 네. 그 부분이 뭐 어디서 배우거나 아니면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인터넷에 제가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나게-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업장 2,600개나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부터라도 해야 한 분이 살면 네. 또 우리 저 대표님께서 쌀 모자라면 예. 옆에 있는 조합에서 또 가져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더 큰 건 아까 얘기 못 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그러면 포장, 인쇄 이런 데 다 예, 그 균이요? 도미노처럼 쓰러져 있거든요. 아.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네. 쌀포대를 찍어내야 되고 그 또 가공 또 입혀내고 해야 되는 역할들을 못 하니까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커지겠죠. 조금씩. 아무래도 가장 애로 사항이 네. 판로입니까? 네, 팔로 팔로가 뭐예요? 판매. 예. 판매를 어디에다가 하느냐. 네, 판로 어디다 개척이 하느냐. 그 맹 루트를- 대표님도 마찬가지십니까? 네, 그렇죠. 판로 네, 개척이? 맞습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어디에다 파느냐. 맞습니다. 예. 근데 누가 뭘 나를 알아야지 팔지. 그렇죠. 내 제품을 알아야지 팔지 뭐 이럴 텐데 이걸 요새 다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단 말이죠. 근데 네. 온라인으로 파는데 그 온라인이 수천 수만 개야. 너무 많아요. 너무 거기에서 많아요. 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클릭을 뭘 누구를 찾아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령 인터넷 포털에 가장 중앙에 있는 거, 여기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클릭하게 되니까 맞아요.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음, 지금 그래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소상공인들이 할 수가 있는가 이거 가지고 오늘 직접 집중적으로 좀 좀더 이야기를 경쟁력 예.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좀 어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김일진 대표님. 네, 제일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케팅이라는 게 원래 마켓 플러스 IND잖아요. 그래서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 돼요. 팔고 싶은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쌀도 떡볶이도 고춧가루도 다 그 자리에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래서 예전에 그 사관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쓰신 적이 있어서 검이 짧으면 한 발자국 다가가라라고 하는 육사교장이 쓴 자서전 제목이 있거든요.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멋지네. 사자성어를 만들었어요. 검단일진. 검단일진. 네. 검이 짧으면 한 발 발만 발짝? 다가가자. 그런데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네. 온라인에 판매를 한다고 그냥 올려놓는 게 끝이 아니고 그걸 살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러 다녀야 돼요. 의외로 쉬워요. 어떻게 찾으세요? 사람들을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온라인. 찾아요? 의외로 쉬워요. 뭐죠? 이게 되게 비싼 노하우인데 네. 떡볶이라고 치면 쌀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 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예. 쌀이라고 치면 음. 쌀하고 검색을 해보면 대형 포털의 위에는 광고 사이트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건 기사가 올라오고요. 그렇죠. 그 중에 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것들이 블로거 글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키워드를 가지고 대한민국 대표의 그 포털 하얀 창, 녹색 창에서 다 거의 최고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꽤 힘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인기 있는 게시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글을 꼼꼼히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도대체 쌀이라는 품목을 볼 때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하고 칭찬을 해주나 아니면 혼을 냈나.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네. 몰래 훔쳐보면 안 되고요. 네. 거기다 적극적으로 글 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블로거한테? 블로그에 네, 댓글을 네. 단다고요? 예. 그러면 하루에 2만 명 들어오는 분이 나랑 친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고객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어려운 스킬인데 내 고객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쌀이라고 하는 걸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쌀을 안 사 먹을 사람보다는 예. 쌀을 사거나 샀거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볼 확률이 높죠. 그렇죠. 최경영 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최 맞습니다. 기자님 것도 검색해보면 예. 제일 위에 뜨는 건 뭐 이렇게 홍보글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진성 블로거들이나 맞아요. 인플루언서들이 쓴 글이잖아요. 네. 그럼 그게 훨씬 더 다가가요. 훨씬 써요. 그건 진솔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럼 거기다 대놓고 댓글에다 정말 진솔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예. 처음부터 저 쌀 팔아요 이러면 그쪽에서 거부감 느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자제를 하되 꾸준히 그럼 두 번째 글은 어떤 분이 썼을까, 세 번째 글은 어떤 분이 썼을까. 그래서 저희들 수업하다 보면 자영업 소상공인 오너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그럼 대부분 딱 한 단어 얘기해요. 뭐요? 만족. 만족? 고객 만족. 그리고 만족. 그 고객 만족이 뭡니까? 그럼 대답을 잘 못하세요. 네. 이 두 분도 아마 만족 그러면 이렇게 두루뭉술한 이야기들은 할 수 있지만 만족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면 사실 딱 답을 못하길래 제가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만족은 불만족을 다 없애주는 게 만족이에요. 그러면 불만족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뭐가 리뷰나 악플이나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를 들어서 배달에, 포장에, 가격에, 또 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불만족스러운 게 뭔지를 찾아내야 내가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걸 제안하고 제공할 수 있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온라인 마케팅의 제일 비싼 내용이에요. 이걸 요새 수백만 원씩 내고 배우러 다니는. 아니, 자수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니 근데 나이도 두 분이 있고 지금 책임을 열심히 져야 적고 돼요. 계세요. 사실은. 찾으러 가보면 알아요. 예, 근데 김진태 저도 대표와는, 물건을 예. 인터넷에서 살 때 예를 들어 사과를 검색한다. 그럼 맛있는 사과 진짜 너무 광고성 글 많거든요. 블로거도 이제 요즘에 광고라면 밑에 광고를 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페에 맛있는 사과 이렇게 검색하면은 추천 좀 해주세요 하면 댓글로 막 서로가 제품들을 추천해요. 그렇겠죠. 엄마들끼리나 네, 아니면은 네. 뭐 모르는 사람들끼리 저 이 사과 먹어봤는데 맛있던데요. 그럼 왠지 그런 사람들 말은 자기네 이익이 아니니까 이 네. 사과 판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되게 신뢰가 돼서 그 사이트에 진짜 들어가 보고 사 먹게 되고 진짜 맛있으면 단골이 되고. 예. 그래서 그 인터넷 온라인의 댓글에서 서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들이나 상품의 추천이 구매로까지 저는 되게 이어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심 없는 사람들의 추천. 네, 뭔가 이익이 없이 추천하니까 더 순수하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말씀. 온라인 판매 아까 최 기자님이 예. 상품 수만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뭘 골라야 될지 몰라요 그러는데 사실 팔리는 것과 안 팔리는 것을 두 개를 나눠보면 잘 팔리는 품목과 사이트나 상세 페이지 안에는 의심을 안심으로 바꿔준 내용들이 많아요. 의심을 안심으로 안심으로. 바꿔준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나오셨는데 3대째 정서 운영하고 계신 우리 최재열 대표님, 대표? 대표님 예. 같은 경우는 이 쌀이 도대체 지금까지 몇 호 나간지를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 네. 3대는 대한민국에 떡볶이 3대, 곰탕 3대, 칼국수 3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네. 이제는 예전엔 희귀했었는데 요새는 마케팅 포인트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면 예. 저라면 오히려 첫 줄에 지금까지 몇 킬로가 몇 톤이 판매된 쌀이라는 걸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신뢰가 확 오네. 그거는 많이 팔렸. 그 소위 얘기하는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증거요. 예. 진짜 증거가 있어. 사회적 증거네. 그래서 예. 입증하는 거죠. 예. 입증이 되게 중요해요. 예. 저도 아까 뭐 1000명이 뭐 얼마 이런 얘기를 드린 것도 그렇죠. 사실 어찌 보면 처음 보는 분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었거든요. 신뢰를 근데 주는. 예. 온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누적에 관련된 거랑 또 한 가지는 그걸 좋다고 평가해 놔주신 분들 걸 캡처를 받고 양해를 구해서 내 거에 올려놔야 돼요. 리뷰를. 좋은 리뷰들을. 내 걸 사줬었던 이미 산 사람들 걸 이잡듯 잡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래서 아까 검단 일진 말씀드렸잖아요. 캡처 받아서 어디 사시는 K 모 주부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거 감동이죠. 굳이 내가 리뷰까지 찾으러 들어가는 노고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요. 저는 리뷰 볼 때도 포인트가 상품평 후기에서 별점 5개를 보는 게 아니라 1개부터 봐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불만이 되게 약간 블랙 컨슈머 같은 불만인지 진짜 이 상품에 하자가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별을 1개 줬는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불만으로 괜히 기분 나빠서 1개씩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쟁자. 근데 소비자로서 진짜 이거는 하자가 있다. 막 다 예. 썩은 게 왔어 사과가. 그러면은 약간 신뢰가 없는데 그래서 상품평이 빵인 것부터 이렇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블랙 컨슈머의 글들은 스킵하면 나머지가 거의 대부분 좋은 리뷰라면 그 기업이나 회사의 믿음이 확 가더라고요. 최 대표님 지금 김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네.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도 물건 사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예. 똑같아요. 제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마찬가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쌀을 몇 가만이나 팔았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질문을 해보면 네, 그런 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쌀을 몇 가만이나 파셨습니까? 많이 셀 수 팔죠. 없죠. 네, 셀 수 없죠. 예. 그 3대째 아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예.
최경영의 경제쇼를 이런 식으로 한번 홍보를 해봤거든요. 누적 방송. 유튜브 2천만 명이 선택한 방송. 저도 봤어요. SNS에 예, 봤어요. 예. 2천만. 어머, 왜냐하면 어머. 이제까지 이제 연인은 한 2천만 명 정도가 봤기 때문에 못해도 보수적으로 와. 계산을 해도 네. 그래서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 네. 솔직히. 이거 이 정도는 된다. 네. 근데 2천만 명이 봤다 그러면은 되게 있어 보이네요. 오,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처럼 보이는데 예. 최 기자님 얘기가 사실 원포인트 레슨이었던 게 보세요. 이게 뭐 거창한 거 아닌데 우리는 뭐 7년 8년밖에 안 됐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하루에 보통 평균 찾아오는 고객이 100명이라고 칠게요. 예. 100명. 식당이 됐던 뭐 어디 갔든 100명이라고 칠게요. 그럼 100명이 310일 동안 다녀갔고요. 영업일수. 그렇죠.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되잖아요. 네. 310일만 잡고 네네네. 곱하기 연차 8년 정도 하면 몇 만인지 아세요? 아니요. 엄청나요. 근데 그걸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가게 입구 현관에다가 그건 꼭 직원 안 시키고 사장님이 직접 해요. 화이트 탁 하얀색 두껍게 써지는 매직 가지고요. 네. 딱 끼는 걸로 매일 숫자를 바꿔줘요. 와. 문 열고 들어온 손님들이 멋지다. 야 이게 내가 그럼 100만 한 80만 번째 정도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면 똑같은 예를 들어 떡볶이집이다 그러면 A라는 데 가실래요? 아니면 이렇게 기록해주는 집 가실래요? 그럼 100이면 100 그런 얘기 하세요. 아무래도 숫자 쌓인 데가 믿을만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 진짜 많이들 하세요. 맹 대표님이나 최 대표님은 혹시 좀 궁금한 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김윤진 대표께 이렇게 가장 좀 힘든 점, 자세히 뭐 설명을 애로사항이나 해주시는데 이거를 예. 좀 극복하고 싶은 방법이나 이 아니면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난 사실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쉽게 안 되더라. 아니면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나? 되냐. 뭐 이런 걸 할지. 예,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예, 최재 최 대표님. 대표님. 예, 예, 쌀을 판매를 지금 도매로 하다 보니 네. 20kg, 10kg 네, 단위로 많이 판매를 해왔어요. 근데 그 방식을 바꿔서 뭐 4kg나 1kg 혹여 더 주는 뭐 몇백 그램 단위까지 내려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지 또 이 접근 방식을 솔직히 아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너무 많은데 제가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가야 할지를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내용 받으면 컨설팅 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왜 대표님 쌀을 사야 되나? 뭔가 차별점이 있는지. 근데 이 쌀에?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차별점이라는 거 중요한데 왜 사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답을 잘 못하세요. 좋다. 뭐 가격이 착하다. 대부분 이 얘기로 끝나세요. 근데 만약에 지금 두 분 나오셨으니까 어차피 쌀에 관련된 거니까 지금 맹 대표님 가지고 오신 떡볶이가 있다 칠게요. 저 떡볶이가 좋은 쌀로 만들었고 정성껏 만들었고 요새 그러면 안 좋은 재료로 맛없게 만드는 사람이 없죠. 어디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주장이 다 똑같아요. 소비자 4,800만의 판매자들의 주장이 다 똑같으니까 결국은 자꾸 들어가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교가 안 될 만한 용도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떡볶이를 제가 이제 많이 컨설팅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사과용 떡볶이 할 것 같아요. 사과요? 네, 미안할 때. 사과요? 누구한테 미안하면 보내는 사과용? 예. 미안합니다 떡볶이. 미안한 떡볶이예요. 왜요? 아니 미안한 사람한테 딱히 말로 하기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또 문자하기도 그런데 하나 보냈더니 거기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라는 카피가 있다면 저 떡볶이는 그냥 떡볶이가 아닌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메시지 주니까 용도가 생기는 거죠. 사과용. 아까 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아직 출시 전이니까 저도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쌀 장사를 시작을 해요.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이름이 출시 안 된 거예요. 예. 그건 괜찮을 거예요. 예. 전 비밀미예요. 비밀미? 네. 근데 왜 비밀미냐? 매출이 오르는 쌀이에요. 그럼 누가 사야 돼요? 그냥 쌀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장사하시는 분들. 네네네. 그럼 외식업 오너들이 이 양반이 그거 쓴다고 매출이 어떻게 올라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쌀을 정말 맛있게 레시피를 이렇게 좀 짜서 블렌딩 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름지기도 하고 우리 그동안 놓친 게 뭐냐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생산량 늘리느라고 우리 쌀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들을 몇 가지 조금 쉬게 했어요. 육종하면서. 어쨌든 많이 나와야 되니까 예. 좋은 향도 감추고 또 짠득짠득한 그런 식감. 질감도 좀 이러면서 맞아. 그냥
하얗고 기름지고 비슷비슷해요. 대단하 이렇게만 만들어놨단 네.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 밥 먹은 식당에서 밥을 드신 고객들이 사장님들한테 그걸 부탁을 해요. 혹시 쌀 좀 파시면 안 돼요? 아 진짜요? 이게 출발이 됐어요. 그 정도로 맛있어. 네, 그래서 아까 단위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일 작은 단위가 600ml예요. 그리고 1kg, 2kg짜리를 식당 카운터에서 팔아요. 쌀 팔아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네. 이 집 쌀 맛있는데 나 그러면 이집 밥 맛있네 뭐 네. 이러면서 쌀이 뭐야? 50대 밥맛이네, 이런 책. 50대 남자들은 잘 몰라도 여성분들 비롯해서 요새 젊은 이렇게 좀 친절한 가장들, 남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거 집에 가서 아내한테 한번 해주고 싶은데 아이한테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한번 사야 될 용도를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사든지. 그러면 그러면도 아주 요새 그 1인 가구, 2인 가구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왜 매출이 오른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냐? 어차피 장사도 잘 되는 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아까 쉽게 얘기해서 10,000원짜리 설렁탕을 파는 집인데 쌀을 2,500원짜리를 들고 사서 나간다 그러면 객단가가 10,000원에서 12,500원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이건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집 10,000원짜리 곰탕이나 설렁탕을 11,000원, 12,000원 받을 수는 없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저항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를 좀 나눠주느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뭔가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도를 찾으세요. 용도. 어떤 용도다. 예를 들어서 최경 쇼를 듣는 분들은 뭔가 내가 1시간 듣고 나면 뭐 책을 한두 권 읽은 것만큼이나 나 좋은 정보들 많이 얻었어 하니까 사실 듣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용도가 필요해요. 용도. 용도. 타겟팅도 확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하죠? 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타겟팅도 굉장히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 판매처 있지 않습니까? 판매처를 보험용으로 하지 않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팔겠어. 5천만 명한테. 이게 아니고 식당 하시는 안 분들한테 팔려요. 팔겠어. 네. 이렇게 안 팔려요.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타겟팅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팔로가 대상이 돼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전략적인 사고네요. 네. 맹 대표님은 뭐 사업하시면서 디지털 이 온라인 사업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데 광고할 때 좀 힘들더라. 뭐 마케팅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뭐 이런 애로점이 있었습니까? 저도 한 가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네. 했는데 예.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을 해서 뭐 하하마트의 입점에서 홍보 발음이 그 홍보 영상도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방송인 하하씨? 입점해서 이제 저희 어묵을 이제 예능식으로 먹방 예. 이게 드시고 평가도 해주시고 예. 또 다른 사업으로 홍보 영상 촬영도 하고 했어요. 예.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네.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제일 쉬운 거. 오늘 시간도 별로 없고 예. 제가 또 아시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 나오면 탈탈 털고 나가야 돼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감독님이 밖에서 예. 저 얘기 진짜 중요한 노하우 얘기 안 하면 막 혼내고 그래서 다 떨어놔야 돼. 다 얘기해 주세요. 자 볼게요. 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채널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녹색창도 있고요. 예. 또 요새는 또 파란색 또 SNS 망 중에 또 페이스 둑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SNS, 예. 또 별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예. 있잖아요. 예. 저 오늘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하루에 10,000원씩만 좀 쓰세요. 광고비. 하루에 10,000원씩. 네,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요. 예. 딱 이 얘기가 그럼 30만 원인데라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예. 월화수 뭐 금만 하세요. 어. 최경 씨도 마찬가지예요. 예. 페이스북에 지금 보통 최 기자님 좋아요가 한 10,000개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렇습니다. 피딩 올라오면 저랑 패치라 잘 아는데 한 분석 다 10,000원 해보셨나 봐. 한 10,000원 정도 10,000명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좋은 뭐 주택에 관련된 이야기 또 실업에 관련된 이야기,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예. 그 내용을 별그램하고 파란북 이런 데서는 광고를 할 수 있는 툴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노출이 되어야 읽거든요. 관심 있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쌀로 만든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너무 많이 만들었잖아요. 지원금 그동안 너무 많이들 주셔가지고 쌀에 관련된 가공품이 너무 많아요.
뭐 과자, 누룽지, 뭐 차 할 것 없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뚝 떼고 시침 뚝 떼고 우리 떡볶이는 이런 용도야. 우리 쌀은 이런 용도야.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광고를 할 때 액수를 제일 작게는 2, 3천 원도 잡을 수 있고요. 많이 잡을 때는 뭐 몇십만 원도 잡을 수 있어요. 한 달에? 예, 아니 뭐 하루예요. 하루에? 예. 그거는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연령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그걸 실제로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그 SNS 상에서 예, 광고를 예. 하는데요. 그래서 왜 보통 SNS랑 보면은 포털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대부분 그렇죠? 보면은 네. 왜 스폰서드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 네네네. 자주 보이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돈 주고 사는 광고예요. 예. 당연히 그렇게 살 근데 수 그렇게 있는. 비싸지가 않아요. 막 몇 천만 원씩 줘야 되는 게 생각보다 아니에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케팅을 뭐 대한민국 진짜 마케팅의 뭐 SNS 신이라고 하는 분한테 가서 몇 차례 수업을 들어보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비법 사실 별거 없어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한 걸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좀 복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보게 되면 충분히 큰 도움들 얻으실 수 있을 거다 그래갖고 저도 사실 굉장히 오늘 꼭 두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서 저 되게 괜찮네. 깜짝 놀랐네요. 네, 생각보다 몇십만 그래요. 원으로도 그다음에 가능하고. 무엇보다 이제 고객을 타겟화 시킬 수 있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딸 SNS에 올라오는 광고하고 전혀 제 전혀 SNS에 달라요. 올라오는 전혀 광고하고 달라요. 맞아요. 그건 왜냐면 완전히 다르거든. 맞아. 따님한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싶었던 그 판매자는 예. 연령대에서 50대 남자를 지웠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 와. 저한테는 우리한테는- 발라드 노래가 안 떠. 우리한테는 안 와요. 저한테는 20대 발라드 노래가 절대 안 뜬다. 아 그래요? 예. 뜨지가 않아. 아 이게 그렇구나. 진짜 잘 돼 있네요. 그 다 AI가 하는 거죠. 로직이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간파하기 쉽진 아, 않고요. 해보니까 그래도 마케팅이라는 걸 그냥 가만 앉아서 고민하는 사람들보다는 고민을 하면 습관적으로 질문만 나와요. 고민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하자고 자꾸 물어봐요 주변에.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질문만 해요. 예. 근데 이건 문제야. 지금 내 쌀과 지금 내 떡볶이가 당장 팔리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야라고 하면 해결해야 되는 어떤 방안을 찾거나 해결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과 예.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두 분이 맹 대표님이랑 이제 최 대표님이 라이브 커머스 경험은 있으십니까? 네, 저희 네. 어디에서? 저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것도 해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무슨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라이브 네. 커머스 하는 사이트가? 같이 삽시다 안에서 같이 삽시다. 네, 예. 하나 팝업으로 해서 예. 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해봤었어요. 좀 네. 어떻게 결과가 어떻던가요? 매출이 저는 생각보다 엄청 매출은 나오진 않았는데 네네. 그런데 홍보 목적으로 했을 때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음. 제가 아무리 돈을 지출한다 해도 예.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기회도 갑자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가 100년 가게라는 이유로 조금 추천이 100년 가게도 되네. 예. 선정되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 그런 이유로 라이브 커머스를 추천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홍보 목적으로 엄청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매출은 솔직히 별로였다. 크지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작았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생각보다 이 같이 삽시다 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뭐 이렇게 사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잘 홍보도 안 돼 있고. 신기술이죠. 신기술이 있고 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긴 한데 예. 이것이 이제 뭐 아예 이제 작은 업체들부터 출발을 했다면 모를까 예. 커다란 포털 사이트나 채팅 사이트들에서 하다 보니까 이미 하고 있어서. 결국은 입점을 하러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상품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라면 3,000개의 상품이 있는데 누구 하나 콕 집어서 이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뉴스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아. 그분들이 자꾸 방송을 좀 편성하고 싶게. 그러니까 오늘 출연하시고 이런 내용들도 담당자한테 꼭 문자를 하시라고. 네. 가서 이렇게 주경의 그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야 그래야 조금 앞에라도 이렇게 내세워주지. 그쵸, 안 그쵸. 그러면 네. 3,000개를 공평하게 한다고 1번부터 3,000번을 계속 똑같이 돌릴 수도 없잖아요. 10년 걸리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도 뭔가 소상공인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네, 많이 쓰시죠. 그 예산을 네. 가지고
하는데 할 거면 시장에서 하는 식으로 민간 기업들이 하는 식으로 뭔가 좀 제대로 이벤트도 하고 거기에서 특정 상품만 딱 끄집어내서 야 오늘 이거는 얼마 100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다든지 뭐 특가 이벤트라든지 예, 나머지 특가 지원금을 이벤트라든지.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벤트는 참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점을 하거나 그런 예. 지원을 받으면 안심을 해요. 알아서 팔아주겠지.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팔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내 정도, 자식 정도, 그럼 입점이 되고 나서도 어떻게? 아니면 사실은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오늘 맞아요. 같이 삽시다라는 채널에 들어가서 라이브 커머스로 뭐 아까 얘기하셨던 뭐 하하 씨가 하던 누가 하던 유명인이 나와서 뭐 박찬호 셰프가 나와서 하든 하면 그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팔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네. 일주일 전부터 나도 광고하는 거예요. 아, 블로그에도 계속? 막 올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검단 일진 통해 가지고 쿠폰도 하나씩 선물도 좀 하고요. 예. 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왔네요. 저 뭐랄까요? 요새 아이디들 되게 다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저 비네린이 완전 팬인데요. 제가 팬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쿠폰도 한 장씩 보내보는 거고요. 초대장도 보내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게 마케팅이에요. ING. 그러네. 근데 누가 입점시켜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냥 다 해줬으니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해주겠지. 안 팔린다니까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거를 해도 또는 KBS에서 이런 거 할 때도 있잖아요. 가령 무슨 뭐 공신력 있는 KBS에서 해주셔야 돼요.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KBS에서 가령 해주셔야 무슨 뭐 돼요. 벤처기업을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창업자를 발굴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공신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이제 그럼요. 지금 사실은 뭐 김유준 대표 같은 분들이 다 자문이나 고문도 다 해주셨던 프로그램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면 그 공신력을 이용해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이 정도에도 입점한 기업이니까 내 제품 믿을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곳에도 팔 수 있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시간 괜찮으시잖아요. 예. 네. TV로 하는. 예. 네. TV로 해서 예전처럼 막 그냥 단순하게 중소기업 도끼 이런 거 소상공인 도끼 이런 거 말고요. 그렇죠. 정말 엄선되게 인기를 뭐 오프라인 상에서 끌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떡볶이가 됐던 쌀이 됐던 그분들을 판매할 수 있게끔 옆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 얼마든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맹 대표님은 하시면서 라이브 커머스 하시면서 실제 온라인 상거래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10월 28일 날 같이 삽시다랑 팀원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했는데 예. 매출 금액이 뭐 많이 큰 건 아니지만 예. 평소 매출에 비해서 매출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효과를 본 건 저는 확실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고객들이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기업들은 홍보할 수 있는 그게 없었는데 예. 결론적으로 거기서 한번 구매했던 고객들이 저희 상품을 재구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주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걸 보고 또 다시 들어오시기도 다시 구매해 주시기도 구매하게. 하고 다른 고객들도 그런 상품평을 보고 구매로 이루어지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선 상당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진짜 재구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식당이나 가게도 결국에는 재방문이 그 장사의 키포인트잖아요. 근데 음식은 나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 팔아도 맛없으면 안 가고 안 사 먹게 돼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근데 이제 정말 제품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그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제품에 딱 확신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올해 내년에는 저희 주기적으로 저희 이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라이브 커머스를 한 번씩 이렇게 해줄 저희 회사로 오세요.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게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디지털화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서 계속 팔아야 되는 거, 온라인 판매를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한동안 왜 도메인 전쟁이 있었잖아요. 도메인 전쟁이 있었죠. 누가 또- 2000년대 초반에. 네, 2000년대 초반에. 근데 그게 사실은 똑같이 쇼핑몰도 그렇게 왔고 지금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도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명확해요. 다 부드러워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전국의 맛집 몇 개 끝. 이게 다예요. 오히려 여기다만 힘 실어주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품목을 많이 건드리면 사실 전문성이 떨어져 보여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같이 삽시다도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때 조금 이제 기획 특집 전 이렇게 해서라도 전문가들
진짜 제대로 보이는 그래 보이는 예. 나이는 어리지만 이 기술력이라면 국내에서 최고의 쌀이에요라는 거 우리 저 최 대표님처럼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특전을 해서 같은 품목들을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이디어다. 혜택을 자꾸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 품목 저 품목 막 다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이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느껴져서 그렇죠. 특히 뭘 먹어야 되나 막 이런 것들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아마 계속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을까. 고객을 세분화한 채널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들어가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팔렸어요라고 하는데 안 팔린 것보다는 훨씬 많이 팔린 거예요. 네. 그죠. 제가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건 하루에 하나씩 늘리기예요. 뭘요? 판매량은? 판매량을요. 오. 오늘은 떡볶이 하나 팔았지만 그래 내일은 정말 개 SNS 열심히 해서 2개만 팔자. 그 다음날 3개만 팔고. 그럼 1년 365일이니까 12월 31일 날쯤 가면 하루에 주문이 365세트가 들어온다고요? 아 그럼 공장 져야 돼요. 그럼 공장 짓거나 OEM 찾아가야 돼요. 혼자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순간 자꾸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딱 한 팀씩만 늘린다. 아까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픈했는데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거죠. 온라인에 들어가서 판매하는 날 제가 꼴찌잖아요. 제일 그렇죠. 초보고. 예. 네.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57만 명의 선배들이 있는데 은퇴하고 와서 나 전화번호 1000명 있으니까 나 오늘 시작하면 사람이 오지 안 와요. 안 그렇게 와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그래서 보유 효과라고 하는 내 것을 먹어보고 누려본 사람들의 숫자를 점점 늘리되 그분들이 이렇게 확 전파를 하게끔 뭔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예. 그분들이 적어놓아야 뭔가 되고. 예. 내 집 거를 찍고 뭔가 이렇게 좀 전달도 하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저 후배들이라면 조 선배 제가 기가 막힌 갈비집 개발했어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 뭔가 그렇지. 생겨야 이게 확산이 쫙 그렇지. 펼쳐져 나가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중기벤처에서 해주는 건 참 감사한 거죠.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예. 두 분은 따로 시장에서 SNS랄지 뭐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마케팅을 해보려고 지금 하셨습니까? 저희는 한 1년 정도 계속 블로그 체험단이나 블로그 체험단.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 1년 한 그런 블로그 체험단 한 것보다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 해가지고 한 그 매출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크구나. 그렇기는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요즘은 블로그 체험단을 하게 되면 밑에 예. 다 그 맞아요.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고객분들이 이제 그런 안 믿어. 안 믿는 것 네. 같더라고요. 예.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실제 구매한 고객들이 후기를 남기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더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 뭐 광고비를 받았지만 뭐 최대한 솔직하게 뭐 평했으면 그러면 바로 신뢰가 확 떨어져. 난 안 사. 최 대표님은 어떠세요? SNS로? 저는 SNS 개인 SNS로 예. 좀 광고 아닌 광고를 하는 게 네. 우선 일상 뭐 제가 농사 짓거나 예. 정미소 운영하는 거 또 제가 시골에서 청년 농부로서 청년 사는 거를 좀 많이 보여주면서 중간중간에 쌀이나 올리고, 예. 예,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는데 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아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하루에 뭐 며칠 안에 7만 원, 6만 원짜리 뭐 대전이나 제가 보령이지만 대전 네. 타겟으로 해서 뭐 광고를 해본 적도 있는데 네네. 그러면 분명히 몇 분들은 오시긴 몇 분 오세요. 와요. 예, 네. 근데 그게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또 한번 그분을 제가 찾을 수 없잖아요. 네. 그 광고로서 찾았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3분이면 그 중에 한 분은 오시는 것 같아요. 전화가 다시 네. 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돈도 솔직히 저희 이 소상공인들은 조금은 부담스럽고 또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자체가 생각보다 몸이 한계인지라 농사도 직접 농사 직접 지으시는 지어요? 거예요? 네. 뭐 그래서 저는 제 농사를 직접 다 져서 이 물량이 다 100%는 아니지만 저는 그만큼 좀 신뢰감 있게 하고 싶어서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하루에 의무적으로 그러면 비용 투자 대신 할 만한 소위 얘기해서 내가 내 손가락을 활용을 하고 내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될 시간을 전 30분 정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가장 큰 검색창 2개 예. 뭐 초록창도 있고 하얀 창도 있고 그러는데 그 창들에 들어가서 분명히 내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 연락처도 있고 지도도 떠 있고 번호도 있고 근데 희한한 게
오프라인 매장은 매일 청소하는데 온라인 매장 청소 하나도 안 해요. 온라인 어떻게 청소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진도 매일매일 바꿀 수 있고요. 동영상도 매일매일 넣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최 대표님이 저 진짜로 이렇게 가서 농사 짓고 하는 모습 제가 힘들지만 20초만 딱 찍어서 올릴게요라고 결심을 하시면 그건 누가 봐도 전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가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업데이트되는 매일매일 게 은근히 조금씩이에요. 세뇌돼요. 네, 저도 그리고 그런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상위에 올라와요. 상위. 뭐 업체들 써서 몇백만 원씩 들이시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온라인상에서 나를 언제 찾아왔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하루에 한 번쯤은 나를 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돈 버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네. 진짜 돈 버는 법. 예. 진짜 돈 버는 법. 처음에 제가 장사의 신이라는 이제 출판사에서 지어준 닉네임이었는데 장사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댓글에 막 엄청나게 뭐왜 장사의 신이야 그랬는데 한 6년 지나니까 네. 매출이 이제 하도 많으니까 그런 소리는 없더라고요. 예. 오늘 탈탈 털고 가는데 네. 지금 젖살 포장해도 그렇고 떡볶이 포장해도 그렇고 빠진 게 하나 있어요. 포장에. 포장해? 예. 자, 뭐죠?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드셔야 돼요. 투명하게 해야 되나? 아니요. 죄송합니다. 투명도 중요해요. 네,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건데 우리 정열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뭐 정말 가족을 먹이는 마음으로 다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네. 보여야 돼요. 메시지 내 쓰라고? 노력이 네, 아니요. 내 노력이. 내 열정이 보여야 돼. 쉽게 얘기하면 프로세스가 공개가 돼야 돼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그 여기다 사진 같은 거 뭐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다 여기다 고스럽게 왜 그러세요, 유 선생님? 제가- QR 코드. 어떻게? QR QR 코드? QR 코드 누르면 지금 두 분이 열심히 만드시고 또 공장이 얼마나 깨끗한지 예, 뭐 나락 가져다 정리하고 하시는 모든 모습을 봐야 사람들이 아 여긴 믿을만해. 근데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만 이 얘기를 아시지 대부분 쌀 포장 안에 그런 프로세스가 드러나 있는 QR 코드가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못본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지금 오늘 좋은 프로 나왔기 근데 때문에 나는 있어도 거의 QR 코드 잘 안 하게 되던데. 요새가 그 얘기도 되게 중요한데. 네. 예. QR 코드를 제조하고 제작하고 만들었던 분들이 초기에 1세대 들 때 무슨 실수를 했냐면요. QR 코드를 찍어 봐야 회사 홈페이지로 가요. 이러시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뭐가 예. 없어. 네.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저처럼 글자 크게 하고 다니려면 이걸 여길 왜 들어오라는 거야 같아요. 맞아. 그래서 QR 코드를 스캔을 하자마자 특히 요새는 식당 이런 데 들어가려면 다 이제 있잖아요. 네. 체크인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QR 코드만 집어넣고 체크만 해주면 그냥 동영상이 떠야 돼요. 그냥 동영상. 바로. 근데 이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KBS 1라디오를 찾아서 거기서 또 최경영을 찾아 들어가서 다시 보기 이게 누가 이걸 요새 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절대. 그 QR 코드 위에 작게 메시지 같은 것도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쌀이 생산되는 뭐 그렇죠. 과정, 뭐 이러면 그냥 눈으로 있으면-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냥 눈으로 QR 직접 코드만 있으면 안 보거든요. 안 봐요. 그렇지. QR 코드를 내가 찍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너무 없죠. 귀찮고. 그리고 더 그렇지. 좋은 건 QR코드 찍으신 분들은 어쨌든 일반 고객들보다는 조금 더 호기심이 있고 도전적인 이런 생각들 가지신 분이니까 안에다 쿠폰 넣어주세요. 재구매하실 때 1,000원씩 쓰시라고. 1,000원씩 쓰시라고. 쿠폰에 요새 QR코드 만들기 치면 포털사에서 치면 5분이면 만들어요. 진짜. 5분이면 만들어. 직접 근데 만들어. 그런 분들이 또 블로그를 하시고 그게 적극적인 거슬러 소비자일 올라가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쌀을 샀는데 그치. 그러네. QR코드가 있고 보령에 있는 젊은 쌀 사장님인데 세상에 이런 것까지 신기술을 이러는 순간 또 하나의 화제가 되는 그래서 묻어 가요. 그 최 대표님 쌀은 어떤 게 다른가요? 저는 이제 매일 밥을 먹잖아요. 애기들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쌀 살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국내에 있는 좋은 쌀은 솔직히 저 다 먹어봤어요. 이마트에 파는 거. 진짜? 그럼요. 예. 이마트에 파는 거. 네. 말하면 안 되겠나? 예. 아무튼. 그래서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해요. 이 최 대표님의 쌀은 뭐가 다른지. 우선은 저희가 보령이 충남이니까 네. 충남에서 최고 고품질 쌀이라고 하는 삼광 쌀이 품종 이름이거든요. 삼광이요? 네, 삼광. 어. 그래서 그 쌀을 제가 또 직접 농사 짓고 또 보령시 농가분들이랑 계약 재배를 해서 네. 처음 원료부터 도전까지 어떻게 보면 제 손을 또 보령시 농가분들이랑 같이 거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쌀을 생산하니까 또 일주일에 저희가 모대도 항상 도정은 하지만
상광이라는 쌀을 한 일주일에 2-3번은 도정을 하거든요. 예. 신선하다는 말씀이신가? 그쵸. 네. 신선하고. 그래서 도정하는 거에 있어서 신선함이 최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보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중점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쌀이 귀찮긴 하지만. 쌀이 네. 신선하면 맛이 어떻게 다른데요? 확실히 달라요. 쌀은 완전히 다르죠. 예. 쌀은 갓 도정한 쌀이 제일 맛있어요. 예. 네. 쌀 전문가들은 뭐 저도 이제 심사도 여러 번 해보고 하다 보니까 취재도 해보다 보니까 쌀은 품종의 차이도 있어요. 있기는. 고시칸 이런 게 품종이죠. 뭐 네. 품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솔직히 어떤 쌀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갓 도정해가지고 그래서 막 지은 쌀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그걸 정미소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하시니까 아주 단골들 또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새로 빻아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금방 눈치채니까요. 이런 거 포인트로 살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갓 도정한 쌀. 도정한 지 그러니까. 몇 시간 이내에 무조건 출하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두고 싸놓고 먹는 거에 어쩔 수 없잖아요. 대신 우린 이 원칙을 그렇죠, 지킨다. 그렇죠. 도정 후 5시간 이내에 무조건 출고를 하고 출하를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게 용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차별화시킬 수 있는. 사실 주관적이라 맛은 20대가 맛있는 쌀, 50대가 맛있는 쌀 다 달라요. 맞아요. 어떤 쌀이 제일 맛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대신 꼭 부탁 하나 오늘 드리고 싶은 건 네. 잘 되시면 네. 막걸리나 한 잔 사시고 그게 잘 부탁이 되시면 지금 조금 하셨으면 좋겠는 건 저칼로리 쌀이에요. 100g 기준으로 저에게 칼로리가 제일 낮아요. 뭐 기술적인 건 잘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예. 그러면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분들 특히나 쌀 먹고 싶거든.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예. 또 뭐라 그랬냐면 쌀을 먹는 건 설탕을 먹는 거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농부들 어떡하라고. 그 당 이러다 보니까 쌀 그러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내가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지 뭐 쌀은 문제가 있어요. 예. 많이 먹은 제가 잘못한 건데. 예. 근데 쌀은 먹으면 설탕 먹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쌀을 자꾸 멀리 맞아, 해버리는 맞아. 자꾸. 근데 사실 필수 영양소라는 게 있잖아요. 탄수화물 반드시 먹어야 되고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지방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칼로리가 조금 낮춘 쌀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라고 하면 국내 최초가 되니까. 그럼 개발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우와. 요새 밥솥도 만드는데요. 뭐. 밥솥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맹 대표님은 계속 줬고만 계시는데 좀 옆에서 보니까 약간 좀 안타까워서 제가 예 너무 이렇게 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줬고만 계시는데 궁금한 거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시간이 예.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되게 예. 어려우신 분이니까 김 대표님이 다 오늘 뽑아내야 돼요. 탈탈탈. 아, 우리 뭔가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예. 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올해 매장을 오픈하는 게 예정이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주위에서 어렵죠. 많은 가게들이 폐업하는 걸 보니까 선뜻 매장 오픈할 용기가 안 나서 네.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이 상황에 무리를 해서라도 매장을 오픈해서 이 사업을 직진하는 게 맞는지 조금 시기를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는지 물론 제가 결정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좀 비슷한 돈- 걱정하시는 분도 예. 많고. 맞습니다. 예. 돈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이 먼저 가서 길목 지키고 뭐 부동산이 됐던 외식업이 됐던 자영업이 됐던 다 이렇게 투입이 되시거든요. 지휘를 하시는데 저라면 지금 당장 오프라인 매장을 내서 영업시간 단축해야 되고 거리 두기 해야 되고 이걸 하느니 지금 돈이 제일 그래도 많이 음식 쪽으로 제일 많이 몰리는 데가 어딘가요? 지금 배달, 네, 못 나가니까 배달. 배달이에요. 배달. 배달에 배달 위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인들을 좀 동원하든지 잘 찾아보셔서 이 집은 내 아이템과는 좀 다른데 배달 참 잘하는 집 같아라고 하는 분들하고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배달 어플 내에서야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매장이 없어요. 매장이 없는데 너무너무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들고 저 이제 아는 후배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했어요. 보통 뭐 순댓국 그러면 약간 피도 있을 것 같고 예. 이런 좀 지각된 위험들이 좀 있거든요. 예. 아 이거 꺼림칙할지도 몰라. 근데 이걸 100% 우려하는 내용들을 안심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SNS에 띄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배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0개가 넘어갔죠. 이런 브랜드들이 계속 지금 올해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실력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 뻗어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가요. 이게 또 기회로 네, 이게 찬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 드니까 모든 업종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심지어 순댓국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업장을 늘리고 배달처 또 판매처를 늘리고 있으니까 요걸 뭐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들보다는 좀 집요하게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 제품이 대기업 제품하고 같은 품종이고 같은 업종이고 같은 아이템이다 보니까 자꾸 대기업하고 비교를 해요. 예.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대기업에선 이게 잘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런 걸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어필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냉정히 봤을 때 아직 인지도가 떨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덜 손해 볼 거 찾고 싶거든요. 조금 더 안심스러운 거, 조금 더 그래도 남들이 많이 산 거.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대표님 걸 고르게 하는 방법은 대기업이 갖고 있지 못한 우리 소상공인답게 우리 스스로 디테일에 강해야 돼요. 작은 디테일에. 아주 작은 디테일에. 그래서 제가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꽤 큰 식품 기업들에서 나온 건어물들을 예. 왜 안주 같은 거 판매를 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했었던 그때도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아마 예. 지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청년물들 전국에 모여 있길래 건어물 갖고 온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건어물을 찢어서 먹으면 제일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햄모로 맞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건어물 열심히 만드는 줄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봉투를 찢고 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물티슈였어요. 그러네. 물티슈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저 지저분하니까 무의식은 다 알고 있는 게 손에 만지기 싫으니까 이렇게 비닐로 빼가지고 찢고 뭐 이랬던 기억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요새는 이거 하기가 위험스러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나 넣고 또 하나는 네. 뭐냐면 이쑤시개 넣었어요. 이쑤시개 먹고 나서 예, 왜냐면 건어물 먹고 나는데 아직까지 북어포, 아기포, 쥐치포 이런 거에 이쑤시개가 들어있는 게 없길래 치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진짜 이쁜- 디테일이다. 이쁜 거. 소상공인은 디테일에 강해야 돼요. 그래도 자금력, 정말 인지, 소비자 프렌들리하네. 네. 소비자 프렌들리 하는 게 소상공인이에요. 이걸 아. 자꾸 오해를 해서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은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린 결제받을 단계가 짧기 때문에 조금 더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예. 넣어보시면 확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야,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 사업을 뭔가 꾸려보는 네. 것 같은 그러면서 한번 본창해 보자 이런 느낌이 들면서 참 외식 사업 컨설턴트 사업의 신 장사의 신 김신 대표님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주셨어요. 함께해 주신 주식회사 올바른의 맹지수 대표님 그리고 청천 영농조합법인의 최재열 대표 그리고 오윤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바른 투표와 올바른 투자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